간질 발작으로 최소 30에서 40%는 그 간질약이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해서 치료했었던 환자인데 최근에 다시 봐가지고 여전히 간질 반짝을 하고 있길래 간질 문제하고 우리가 흥분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 혹은 고요하게 평정된 상황,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 우울증 이런 질환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관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간질 발작은 핵폭탄 같은 것이 터지는 거예요. 뇌의 흥분성이 엄청나게 폭증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가 폭발하는 상태, 우리 흔히 가끔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은 수류탄이 터지는 정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은 나쁜데 흥분된 상태, 그 다음에 고요한 상태, 이렇게 핵폭탄이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거를 뇌의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뇌세포가 흥분성 세포 독성으로 망가져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뉴로 디제너레이션으로 가요. 치매, 파킨슨, 인지장애 이런 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알면 나이 들어서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파킨슨병을 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오는 질환을 막을 수 있죠.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85세가 되면 50% 환자가 치매가 온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논문을 계속 뒤지다 보면 모든 질병이 다 치매하고 연관돼 있어요. 거의 모든 질병이. 그래서 하나씩 다뤄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간질 발작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 간질 발작은 이게 뇌예요. 얘는 흥분성과 억제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한다. 이기는 약간 흥분성이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조용하게 말한다. 이거는 억제성이 작동한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 흥분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글루타메이트예요. 에피네프린 이런 흥분성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억제성 작용을 하는 게 가바예요. 가바 수용체가 있고 여기는 NMDA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얘가 막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요. 그런데 간질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흥분성 수용체가 확 열려가지고 뇌에 핵폭탄이 터진 거다. 그래서 온몸에 경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계속 지속되면 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간질이 계속되면 기억장애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간질약이 기억장애를 또 일으켜요. 대부분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대안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으로 보여줄 거예요. 뇌는 우리 몸무게 5%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10%를 써요. 대부분 포도당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항간질약으로 치료 안 되는 30 내지 40% 환자가 이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체 에너지로 쓰면 돼요. 케톤체,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로.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음식치료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를 에너지로 쓰면 뇌는 고요해요. 놀랍게도 50% 이상 간질 발작이 사라져요. 1년 이상 발작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10% 확률이 넘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식단을 지금 5년째 해서 살고 있어요. 케톤체를 에너지 기본으로 살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코비치도 이렇게 살아요. 테니스 황제 조코비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이런 치료법으로 살도 빼고 치매도 치료하고 파킨슨도 치료하고 리빙이드 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죠. 그러면 간질 발작을 줄이기 위해서 1번 질병 유발 요인을 차단하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고 2번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보충하고 3번 병든 뇌세포를 수리하고 제거하고 4번 건강한 뇌신경세포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질병 유발 요인 포도당을 끊으세요. 간질 환자는 포도당을 끊는 거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지방, 좋은 지방을 주로 드세요. 플러스 각종 야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요리법은 간단합니다. 삼겹살, 오리, 기름 많은 거 있죠. 프라이팬에 익혀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익히고 고기를 걷어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양파, 마늘, 양배추, 각종, 이제 곧 봄 되잖아요. 정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그 자연 천연물들을 싹 데쳐요. 잠깐. 그리고 고기를 얹어서 그거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은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방, 그리고 좋은 지방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일주일이면 베타하이드로비티레이트라고 하는 케톤체로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중간에 케토플루라는 게 와요. 케토 감기.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바뀌면서 케토플루가 와요. 감기 증상처럼 와요. 그걸 견디고 나면 간질 발작은 확 줍니다. 3개월 내에 50% 이상이 3개월 내에 확 준다고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못 쓰기 때문에 간질 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지방을 운반하는 보충제가 L-카르니틴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모든 신경세포에, 우리 몸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에 비타민 D 대사산물인 칼시페롤이 붙어야 세포 원자재를 만들어내요. 좋은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고농도로 먹어야 돼요. 비타민 C는 간질 발작을 하면서 우리 몸에 많은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거를 빠르게 줄여줍니다. 고농도 비타민 C로 정맥주사 하면 좋습니다. 글루타치온하고 같이. 비타민 B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뇌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ATP를 잘 만들어주도록 하는 보조 효소로 작용하는 게 비타민 B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45%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연 부족은 27%가 부족합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간질 발작을 하려면 글루타메이트가 흥분성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흥분성 물질이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의 전이차, 흥분, 전도 하는 기능도 못하지만 그런 걸 못하게 방해해요. 코큐텐도 효과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이거 생략 아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퀴논,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이 ATP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나이 들면 혹은 이렇게 간질 발작하는 사람들은 코큐텐이 부족해가지고 기능을 못하면서 ATP를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야,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정말 중요하죠. 장내 유익균 설명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긴데 우리가 질병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좋은 지방을 먹고 이렇게 인간이 준 선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내 유익균은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미네랄은 없고 영양소도 없는 칼로리만 있는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살 수 있는 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리 파이버, 섬유소를 먹고 얘가 무산소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장 쪽에서는 무산소 환경이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자리를 잡으면 뷰티레이트, 프로프레네이트,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런 걸 다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뇌에 과도한 흥분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물질을 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겉, 장, 브레인, 뇌, 축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장내축 논문을 치잖아요. 그러면 수만 건이 쏟아져 나와요. 이 장내 유익균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을 잘하면 놀랍게도 항간질약을 먹어도 안 듣는 30-40% 환자들이 간질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을 잘 보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거다. 질병 유발 요인이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 불균형이 일어나면 뇌신경세포는 망가집니다. 시냅스도 망가지고 BBB라고 하는 혈관 내장벽도 망가지고 뉴런도 망가지고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얘네들도 다 병들어요. 얘를 수리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번 설명했어요. 리소좀에서 자가포식을 하게 하면 돼요. 뉴런에서 만든 찌꺼기, 시냅스 하다가 잘못 만든 찌꺼기, 그 다음에 혈관 뇌장벽에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찌꺼기, 그 다음에 신경, 미세하교세포, 성상교세포, 얘네들이 만들어낸 찌꺼기들을 에너지로 재활용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16시간 공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4시간이면 포도당 수치가 120, 130, 정상인들은 120까지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들은 물론 200, 300 오르고요. 4시간이 지나면 피크 치고 떨어집니다. 80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간에서 글리코겐이 저장돼 있어요. 포도당으로. 그러면 그거를 분해해서 씁니다. 그래서 10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80 정도로 쭉 유지돼요. 80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죠. 16시간이 지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가지고 우리 에너지원으로 슬슬 쓰기 시작하는데, 이 10시간에서 16시간, 이 6시간 사이에 우리 몸은 에너지가 없다고 인식을 해요. 그럴 때 자가포식을 통해서 세포 찌꺼기를 에너지로 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걸 샤페론맥의 자가포식이라고 그래요. 세포 찌꺼기를 잡아먹는 거를 미세 자가포식이라고 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기능을 못하고, 소포체도 기능을 못하고, 골지체도 기능을 못하는 애들을 수리를 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거를 거대 자가포식, 매크로 오토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시간 공복을 하면 신경세포를 수리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뇌세포를 수리 제거했어요. 건강한 뇌신경세포를 더 건강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 좋을 때 하세요. 일주기 리듬 운동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생체역학 운동법으로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법으로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산소 운동이든 누워서 하는 열린 사슬 운동이든 그 다음에 닫힌 사슬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조깅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등산을 하든 약간 더 힘들게, 조금만 더 힘들게, 에너지가 더 필요해, 약간만 더 힘들게 하는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신생합성돼요. 그러면 세포는 계속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간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빠졌네요. 비타민, 미네랄 보충할 때 각종 한약재, 커큐민, 레즈베라트롤 이런 것들이요. 강황, 울금, 호장근, 포도 껍질, 포도 씨, 사과 껍질, 황련, 황백 이런 것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병든 뇌세포를 제거하고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신경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한약재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감질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물을 쓰고 있는 사람도 과연 그 약물로 계속 간질을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것인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정말 저항성 있는 엄청난 간질도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약물로 조절될 수 있는 쉬운 간질은 이런 식이요법과 질병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고 자가포식을 유도하고 운동을 해주면 그 약물을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 약 계속 먹으면 분명히 치매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간질 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0 내지 40%가 약물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으로 에너지를 하고 각종 야채, 견과류, 멸치, 좋은 음식으로 질병 유발 요인이 아닌 건강한 음식을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잘 보충해주면 L카르니틴, 비타민 D, 비타민 C, B, E, 아연, 마그네슘 이거 말고도 많아요. 코큐텐, 장내 유익균 이런 것들을 잘 보충해주면, 타우린도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충해주면 뇌세포가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요. 병든 뇌세포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가포식을 유도하는 16시간 공복을 일주일에 2번씩 훈련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을 하면 BDNF라고 하는 뇌신경 재생 자극이 일어나가지고 간질 발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한 번에
팍 폭발하는 거고, 분노 같은 것도 있는 사람들도 조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울증, 바이폴라라고 그러죠.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도 이런 걸로 치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과 논문으로 보충 설명해 볼게요. 시냅스고 흥분성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돼서 다음 세포를 또 흥분시켜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흥분성 물질이 글루타메이트고 억제하는 물질이 가바다, 레녹스 가스토 간질이라고 해서 한 간질약으로 치료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캡톤 식이요법을 했더니 3개월 후에 50% 이상 감소되고 10% 환자는 1년 후에 전혀 발작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식이요법만 했는데 50% 이상의 간질이 줄어요. 2020년에 자마 논문이에요. 캡톤 생성 식사법,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모디파이드 애킨스 식사법, 그 다음에 당지수가 적은 음식을 식사법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뜻이고요. 간질 발작 치료하는데 비타민 D가 효과가 있다, 코큐텐이 간질 발작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세로토닌, 단세지방산, 가바 이런 것들이 뇌를 안정화시킨다, 글루타메이트를 감소시키고, 이런 뜻이에요. 이제 흥분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시냅스가 연결되잖아요. 여기 글루타메이트하고 아연하고 같이 나와서 흥분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아연이 결핍되면 간질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연이 부족하면 DNA 합성도 안 되고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흥분 전도장애 생기고 노화세포도 제거 안 되고 결국은 치매 파킨슨 뇌가 발생한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한국인 마그네슘 부족이 45%, 아연 부족이 27%나 된다. 그거 말고도 망간, 마그네슘, 구리, 셀레늄, 리튬,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다 간질 발작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문입니다. 특히 아연과 마그네슘은 부족해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철분하고 구리는 과잉해서 문제고, 이는 그 간질 발작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간질 치료는 좀 어려운 거죠. 한약재로 커큐민이 간질 발작을 막는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확실한 것은 간질약으로 도저히 간질 발작을 막을 수 없는 상태를 식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마 논문 이런 데서 나왔고요. 뇌의 문제는 참 많죠. 우울증, 불안장애, 기억장애, 분노장애, 이런 거 많죠. 사실 이런 간질 발작은 흥분성의 끝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노 폭발 같은 거는 그 중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들이 하나의 논리로 관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치료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뇌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 좋은 대체 에너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베타이드류비티레이트, 케톤을 에너지 대사로 쓰는 거다. 좀 불편하죠. 흔히 먹을 수 있는 빵, 과자, 국수, 파스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음식들이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무튼 이 영상이 치매, 파킨슨, 그 다음에 간질, 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뇌질환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많은 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